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상담심리교육대학원 입학 대비 지방대 필기고사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수도권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건상 지방대를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육아를 병행하시거나 또는 거주지가 지방이거나 아니면 나는 등록금이 좀 싼 국립대를 다니고 싶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지방대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근데 이 지방대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랑 비교해서 자료나 정보도 너무 없고 그리고 이제 필기고사다 보니까 면접처럼 말로 이렇게 답변을 내뱉는 게 아니라 손으로 다 답변을 일일이 쓰셔야 돼서 준비하시는데 좀 더 선생님들께서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대 필기고사반을 오픈을 하게 되었고요. 선생님들께서 이 지방대 필기고사를 어떤 식으로 준비하실지에 대해서 좀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에서 하나씩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제가 학교별로 필기고사 유형이나 과목들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필기고사 지도반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소개드리고 그 다음에 필기고사에 관해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학교별 필기고사 과목인데요. 지금 보시면 7개 학교가 제가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뒀어요. 근데 지금 강원대, 경남대, 경북대, 공주대, 우석대, 전남대, 충남대 이 학교 순서는 제 선호가 아니라 그냥 가나다 순으로 언급을 해드린 거고요. 지금 보시면 학교별로 이렇게 다양한 과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지금 상담 이론 같은 경우는 많은 학교에서 공통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과목이죠. 근데 지금 전남대나 충남대 같은 경우는 상담 이론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이게 지금 언급이 없다고 해서 출제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전남대는 심리학개론, 충남대는 일반 심리학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지만 상담 이론에 관련된 기출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개 학교도 반드시 상담 이론을 같이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준비하는 학교는 여기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일단은 필기고사에 관련해서 좀 수요가 많은 학교들 그러니까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학교들 위주로 이렇게 7개 학교를 지금 뽑았는데요. 만약에 나는 여기에 언급된 학교 말고 다른 학교에 대한 준비 방법을 좀 상담받고 싶다 하시면 희소 학원 측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하고 1대1로 연락을 해서 제가 상담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상담 이론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뭐 경남대는 심리학개론, 경북대는 심리검사 집단상담 생활지도 그 다음에 공주대는 진로상담과 발달심리 과목이 또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학교별로 지금 상담 이론 같은 경우는 다 공통으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희소에 기본과 심화 이론 강의가 오픈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본 심화 이론 강의 같은 경우는 제가 수도권 면접 준비만을 위해서 만들어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필기고사에 출제되는 내용들 그리고 필기고사에서도 다루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다 기본 심화에 넣어놨기 때문에 만약에 이론 공부가 하나도 안 되어 계시다 또는 내가 이 필기고사에 대비해서 이론을 혼자 공부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기본 심화 이론을 좀 수강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안내를 드리고 자, 넘어가서 보시면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서 강원대부터 충남대까지의 전형 일자는 이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이게 이제 필기고사 본 날짜를 의미하고 있고요.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학교는 토요일에 진행이 됐었고 경북대 같은 경우는 수요일에 시험을 봤었는데요. 아직 지금 제가 이 필기고사 오리엔테이션을 업로드하는 날짜 일정에서 경북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모집 요강이 뜨지는 않아서 지금 이사 전기에 대비한 2023년 올해 전형 일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일정이 나오지 않아도요. 경북대 보시면 거의 날짜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다른 학교도 거의 비슷한 틀에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학교는 거의 11월 한 중순 또는 12월 초부터 1월 달까지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이제 12월에 보통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필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는 지금 한 2달 반 정도 시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학교별 필기고사를 좀 간략하게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강원대인데요. 자, 강원대 같은 경우는 필기고사 과목이 상담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담 이론에 관련된 내용을 좀 자세히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필기고사 150점, 면접 50점, 합의 200점 이렇게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필기고사 문제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대 같은 경우는 기본 심화 이론을 수강하시면 필기고사는 충분히 쓰실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다 커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내가 지금 필기고사를 해야 되는데 이론을 너무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론을 한번 보시는 게 그래도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니면 나는 강의가 아니라 혼자서 공부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소 기본서 회독을 5회독 이상은 하셔야 그래도 답변을 작성하실 수 있으실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문제 같은 경우는 인간관이나 상담 목표 그리고 그 이론에서 굉장히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들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근데 강원대는 면접이 좀 어려워요. 보시면 전공 질문이나 인성 질문, 근데 이 인성 질문은 실무에 관련된 질문도 좀 출제가 됐었는데요. 작년 문제도 제가 좀 봤을 때 면접 문제가 필기고사보다는 좀 더 난이도가 있었었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매년마다 면접이 필기보다 더 어렵느냐? 그거는 또 아니고 출제가 됐었던 문제가 그대로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또 어떤 때는 필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면접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필기고사는 사실 연도마다 좀 이제 많이 어려울 때도 있고 좀 평이한 수준으로 낼 때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격증 시험도 그런 것처럼 필기고사도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시험은 난이도가 매년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 상담 이론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는데 필기고사 문제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서 선생님들께서 어느 정도 그 이론에 대한 기본 개념을 다 알고 계시면 작성을 하실 수 있는 수준이다.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강원대를 준비하겠다 하시면 저하고 필기고사는 기출된 문제들 그리고 기출이 되진 않았지만 그 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연습을 하게 되실 거고요. 면접에 관련된 힌트도 좀 드리면서 준비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다음으로 경남대인데요. 경남대는 필기고사 100%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성적이 낮으신 분들 또는 성적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으신 분들께서 아무래도 좀 선호를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지방대 중에서는 후기에도 모집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선호가 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기고사는요. 상담 이론과 심리학개론 이렇게 제가 언급을 해놨는데요. 학교에서 정확하게 상담 이론과 심리학개론을 본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건 아니고 학교에서는 이 스마트한 청소년 심리와 상담이라고 하는 지정 도서가 있고 그리고 심리학개론 같은 경우는 모든 도서가 해당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서 사실 선생님들께서 심리학개론을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시는데 이 심리학개론 같은 경우는 심리학과 삶이라고 하는 책을 많이들 보세요. 그래서 이 책이 가장 좋냐? 그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책이든 간에 선생님들께서 좋다고 생각하시는 기준은 주관적이실 수 있는데 좀 공부하실 때 내용이 그래도 좀 눈에 들어오기 쉽게 좀 서술이 되어 있어서 좀 보시기가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경남대 같은 경우는요, 개념을 꼼꼼하게 알아야 쓸 수 있는 문제가 많아요. 특히 어떤 이론을 공부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그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원론적인, 이론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그런 개념부터요, 구체적인 개념까지 골고루 문제가 출제돼요. 그래서 사실 어떤 문제는 좀 허무하기도 한 게 그 이론에 해당하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다 공부했더니 그 이론의 아주 초창기, 역사에 대한 그런 질문이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경남대 준비하실 때에는 좀 더 하나하나의 개념을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가지수가 많은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어요. 가지수가 많다는 거는 어떤 질문을 물어볼 때 있어서 뭐에 관련된 방법을 10가지 써라. 이런 식으로 그 이론에서 담고 있는 이제 가지수가 많은 것들을 다 쓰라고 하는 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되시면 경남대도 제가 기출됐던 문제들을 선생님들께서 이제 해보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경북대인데요. 경북대는 지금 필기고사 과목이 많죠.
지금 총 5가지 과목이 있는데 이 상담 이론 실제는 그냥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4개의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경북대는요, 문제 유형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객관식이랑 서술형을 혼용해서도 했었고, 최근 들어서는 서술형으로 이제 문제가 좀 정해졌는데, 이 경북대는 문제 특징이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전공 개념을 사례에 엮어서 적용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술형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론별로 중요한 핵심 개념 위주의 문제가 출제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지엽적이라기보다는 경북대는 어떤 사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이론적인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충분히 그 이론에서 중요한 내용들, 그래서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주대인데요. 자, 공주대는 많은 분들께서 좀 어려워하시는 학교 중에 하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과목이 3가지 과목이 출제가 되고, 특히 진로 상담이나 발달 심리는요,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래서 이거를 좀 남은 시간 동안에 다 모든 3가지 이론들을 좀 완벽하게 준비하기가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부족할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필기고사는 일반 전형으로 내시는 분들만 보는 거죠. 그리고 필기고사 배점은 70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출제 유형은 지금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6에서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그중에 5문제를 선택해서 서술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주대 문제도 어려운 문제들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공주대는 문제가 어렵다라기보다는 개념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쓸 수 있는 개념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시를 좀 담고 있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공주대 같은 경우는 지금 진로 상담이나 발달 심리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선생님들께서 최소 기본서를 각각 한 권씩 가지고 계시면서 여러 번 회독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상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써보시는 연습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공주대도 제가 이제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서 진행하실 때 공주대 관련된 문제들을 또 같이 다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석대인데요. 자, 우석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 이론만 이제 필기고사 과목이에요. 그리고 출제 유형이 완전히 서술형이라기보다는 뭐 틀린 부분 고치기, 빈칸 채우기 이런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어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문제가 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때는 우석대 같은 경우에 만점자만 합격했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항상 그러냐? 그건 아니고 고득점을 해야 합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우석대가 아무래도 서술형 말고 다른 이런 좀 쉬운 유형의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더 꼼꼼하게 많이 회독을 하실수록 좀 더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학교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본 심화 이론 강의 수강하셨던 선생님께서 우석대 필기 보셨을 때 이론에서 했던 거 거의 다 나왔다. 우석대는 시험 문제가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경우도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우석대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대충 겉핥기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어느 개념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론별로 어떤 내용이 출제될 것 같은지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론별로 중요 개념 위주로 출제되고 지엽적인 문제 그렇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전남대인데요. 전남대는 심리학개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심리학개론이라고 언급은 되어 있지만 상담 이론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특별 전형의 경우에는 객관식 50문제,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서술형 8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심리학과 삶 그리고 현대심리치료와 상담 이론, 이 책을 전남대 재학하시는 분들께서 많이들 좀 권해주시는 책이어서 같이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특징은 과목이 심리학개론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상담 이론 문제도 다수 출제됐기 때문에 당연히 상담 이론 공부도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심리학개론은 예시까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내가 어떤 내용을 썼는데 틀릴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감점이 있는 학교여서 공부를 좀 더 깊이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리학개론 같은 경우는 예시나 종류, 그리고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그런 유형들까지도 다 외워주셔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마지막 충남대예요. 충남대는 일반 심리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심리학이라고 하면 선생님들께서 이게 무슨 과목이지?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기출 문제를 봤을 때는 주로 상담 이론 실제 그리고 심리학개론 전반을 다 다루고 있는 게 일반 심리학인 것 같고, 시험 시간이 총 1시간 40분에 200점 만점에서 80점 을 과락 점수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충남대가 사실상 봤을 때는 문제가 가장 지엽적인 학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난이도도 높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한 문제도 못 쓰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었기 때문에 좀 준비하시기가 어려운, 까다로운 학교 중 하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도 인성 질문만 하지는 않고요. 전공 질문을 예시까지 들어서 하게끔 하고 있어서 충남대는 여러모로 준비가 좀 쉽지 않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준비하기도 전에 너무 사기를 꺾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알고 준비하시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막 너무 희망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시게 되면 나중에 더 그 허탈감이 크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렵구나. 그럼 내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 준비를 좀 빡세게 해야지 합격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뭐 대충 책 조금 보면 되겠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는 합격할 수가 없다는 걸 알고서 준비하시는 게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필기고사에 대한 유형을 학교별로 좀 보셨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보시면, 지방대 교육대학원 필기고사 대비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필기고사 지도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근데 이제 뭐 이사전기를 준비를 하시든 25년 전기, 내년을 준비하시든지 간에 수강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왜냐면 사실 뭐 바로 눈앞에 있는 시험을 준비해 보신다라는 분들께서는 그래도 남아있는 2-3달 정도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뭐 당장 이번에 합격 못해도 좀 천천히 공부를 꼼꼼하게 해서 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이제 언제 시험을 보는지에 따라서 뭐 어떤 경우에 듣는 게 좋고 안 좋고 이런 거는 따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필기고사 지도반을 오픈하기 전에 몇 회를 가지고 구성을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지도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한두 번 이렇게 그냥 깔짝 문제 조금 써보고 이런 걸로는 사실 실력이 늘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10회 이렇게 하면 너무 부담스럽고,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해도 10회를 완전히 채우기가 사실 쉽지 않아서 5회를 기준으로 잡았고요. 총 5회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매주 1회차씩 총 5주간 진행이 된다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께서 뭘 궁금해 하시냐면, 5주 연속으로 해야 되나요? 제가 중간에 어떤 일정이 있어서 그때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있으신데, 이걸 신청하게 되시면 제가 선생님들하고 개별 1대1 컨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제가 어떤 주에는 좀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전에 얘기를 해주시면 이게 다 1대1 과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개인 일정을 반영해서 진행을 해드릴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상담을 통해서 개별 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회차당 어떻게 문제가 구성되어 있냐면, 3-4문제로 이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1대1로 피드백을 진행해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자, 그러면 왜 3-4문제냐? 어떤 학교는 3문제고 어떤 학교는 4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앞에서 제가 학교별로 문제 유형이나 과목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과목이나 뭐 4과목 출제되는 학교를 3문제만으로는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은 좀 문제 수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가능한 선생님들의 학교에 맞게끔 준비를 해드리려고 1대1로 다 이제 맞춤 지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그 기출 문제로만 하나요?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요. 지방대 필기고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기출 문제도 이제 중요하지만 기출됐던 걸 그대로 내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러면 매년 문제를 새로 만들기 때문에 기출됐었던 것만을 너무 고집해서 보시기보다는 그 과목에서 중요한 개념인데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거,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실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기출 문제를 열심히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예상 문제로 냈던 거에서 문제가 실제로 나왔던 적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에는 너무 기출에만 집중하시기보다는 더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좀 접근을 해보시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제가 같이 안내를 드리고, 자, 그리고 5회라고 하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저는 2개 학교 내려고 하는데 그러면 5회에서 2번은 이 학교, 3번은 이 학교 이렇게 준비할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자, 1개 학교 기준으로 5회를 진행해드려요. 그래서 5회 내에서 2개 이상 학교 이상 조합하시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준비하고자 하는 학교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최소 답안지를 제대로 써서 내려면 5회 정도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학교별로 나눠서 2회, 3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중간에 또 학교가 바뀐 걸 반영해야 되고 이렇게 서로 간에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진행을 하지 않고요. 5번 지도를 할 때 5번은 같은 학교를 기준으로 진행을 한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2개 학교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다시 5회를 신청하셔가지고 다시 다른 학교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5회를 진행하시는 방법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실 수는 있으세요. 자, 진행 방식은 이제 이렇게 신청하시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OT 영상을 수강하신 다음에 자, 그러고 나서는 제가 1대1로 개별 연락을 드려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선생님께서 준비하시는 학교는 어디신지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전에 필기고사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현재 기본서는 어느 정도 공부하셨는지 또는 뭐 이런 기본 심화 강의를 수강하셨는지 아니면 이 필기고사 관련해서 지금 하고 계신 공부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상담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에 맞게끔 필기고사 일정 등도 다 협의를 하게 되세요. 그래서 이 부분 알고 계시면 되시고 그리고 매주 이제 선생님들께서 저하고 일정을 정하시면 제가 문제를 드리면 거기에 대한 답안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자, 유의사항이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고 제출을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피드백을 드릴 수 없어요. 성의 없는 답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거는 모범 답안을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안 쓰고 제출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모범 답안 그냥 확 드리고 그냥 선생님 다음번에 잘 내세요 이렇게 하면 편한데요.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선생님들한테 너무 큰 손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생님들이 필기고사를 통해서 교대원에 입학하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안을 비워서 제출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충분히 고민을 충분히 해보지 않고 내가 답안을 제출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자꾸 이렇게 하게 되시면 가셔가지고도 답안을 쓰실 수 없기 때문에 좀 답안을 채워서 작성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 당연히 제출 기한을 어긴 경우에는 피드백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지금 입시철에는 필기고사만 지도를 하는 게 아니라 면접이면 뭐며 되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이야기했던 기한을 어기시는 경우에는 좀 피드백을 제공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의 없는 답변이 어떤 답변인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 2-3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제출 기한이 임박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기는 내야겠고 비워두면 피드백 안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냥 대충 한 2-3줄 정도 써서 내볼까? 이렇게 제출하시면 그런 것도 제가 드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려워요 이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드려요. 그래서 무슨 대 교육대학원 필기고사 몇 회차 이렇게 이제 문제를 드리는데요. 자, 그럼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문제를 딱 받으셨어요. 근데 나는 1번 문제는 알겠다. 근데 2번 문제도 알겠다. 3번 문제가 뭔지 모르겠다.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럴 경우에는요. 선생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작성을 하실 때 관련된 개념을 책을 먼저 좀 읽어보시고 그 책 내용을 여기다 그대로 베껴 쓰는 게 아니라 좀 한 3-4시간 또는 하루 정도 시간이 지나서 내가 어제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또 이제 아무것도 자료를 참고하지 않는 상태에서 백지 인출을 해보시는 방식으로 답변을 채워서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가셔가지고 필기고사 보실 때는 타이핑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손으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 필기고사를 진행하게 되시면 제가 문제를 드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손으로 작성을 하셨을 때 얼만큼 나왔는지에 대한 시간도 여기에 제가 기록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제가 피드백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수기로 작성하신 내용을 여기다가 타이핑을 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달아드리는 방식으로 피드백을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신청을 하게 되시면 1대1로 제가 전화 상담하면서 더 자세하게 하나씩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주 하는 질문 답변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론 강의를 안 듣고 들어도 되나요? 네, 그래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래서 이론 강의를 안 듣고 이걸 수강하셔도 되는데 다만 이걸 최대로 활용을 하시려면 선생님들께서 기본서를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신 상태로 하시면 더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상담 이론은 어떤 학교든 간에 지금 다 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론을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잘 모르겠고 또는 지금 공부를 하긴 했는데 그 개념들이 너무 흩어져 있는 상태다. 이런 경우에는 한번 좀 공부를 다시 하시면서 개념에 대한 이해를 좀 돈독하게 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너무 이론을 모르시면 아까 말씀드린 기본 심화 들으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책을 보고 답을 써도 되나요?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웬만하면 책 보고 답 쓰는 거는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내가 너무 답을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바로 책을 참고해서 답을 쓰기보다는 책을 내가 좀 그에 관련된 부분을 읽어보고 좀 시간이 지나서 아니면 다음 날 이렇게 이제 답을 작성하시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더 좋죠. 그 다음에 모범 답안은 제가 따로 드리지는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초창기에 이런 필기고사를 지도할 때는 모범 답안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모범 답안을 드리다 보니까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답안이 거의 비슷해지세요. 그러면 사실상 나중에 이제 필기고사 보러 가셨을 때 제가 드리는 그 답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답변으로만 작성하시게 되는 게 습관화 되실 수 있어서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이 정답이 들어가는 선에서는 사실 어떻게 쓰셔도 답은 인정될 거기 때문에 모범 답안이라고 하는 걸 제가 따로 드리는 것보다는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선생님들의 어떤 답변 내용 정리하신 것들을 잘 그 답안지에다가 쓰실 수 있게끔 하는 게 저의 지도 목적이기 때문에 따로 모범 답안을 제공을 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들께서 내용을 작성해서 절 주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피드백은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2, 3개월 준비로 합격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 개인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2, 3개월 준비하시더라도 정말 빡세게 하루 종일 필기고사 공부에 올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1년, 2년 하셔도 안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 필기고사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의 기간을 가지고 준비했느냐 이것보다는 공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내가 중요한 내용을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종이에다가 쓸 수 있느냐 이걸로 이제 합불이 결정되기 때문에 2, 3개월 동안도 어떻게 준비하시느냐에 따라서 합격 여부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답변은 어느 정도 길이로 작성해야 될까요? 자, 이것도 좀 이제 다른데 문제마다 답변 길이가 짧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만약에 13, 14가지 정도 가지수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은 답변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문제별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저하고 필기고사 1회차를 하게 되시면 1회차를 하셨을 때 제가 좀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선생님 여기에 지금 분량이 이 정도 너무 짧습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답변을 더 붙이시려면 예시나 효과, 의의점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도 좀 피드백을 드릴 거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2개 학교 이상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아까 제가 언급해 드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필기고사라고 하는 과정은 총 5회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이 5회 과정은 아까 한 개 학교 기준으로 준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2개 학교 이상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이 5회 과정을 하나 더 다시 신청을 하셔가지고 2개 학교를 각각 5회씩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자, 이 필기고사는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드렸다시피 1대1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준비하시는 학교에 대한 기출이라든지 그런 문제 방향성을 거의 다 좀 반영을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필기고사는 이제 수도권 면접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더 손으로 쓰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성을 요구하는 부분이 더 크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좀 필기고사는 하시다 보면 너무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더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이제 이 필기고사에 관련해서 그만큼 정보나 자료가 많이 없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걸 너무 막막하게 하시기보다는 좀 도움을 받아서 방금 말씀드렸던 효율적으로 준비하시는 방법을 좀 최대한 알려드릴 수 있게끔 하려고 이렇게 좀 강의를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도 여기까지 해서 필기고사 오리엔테이션 마치고요. 신청을 하시는 분들께 제가 따로 개별 연락을 드려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